드디어 나왔다. 신경증. 혹시 소심하다는 말을 자주 듣나요? 주변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당신의 행동을 계속해서 곱씹어보진 않나요?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이 되게 많다거나, 이 모든 것들에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신경성이 그 원인입니다. 신경성이 뭐냐고요? 우리 인류는 사전에 있는 우리 행동과 기분 상태를 묘사하는 모든 말들을 모으고 또 모아 군집화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군집으로 정리해내었는데요. 그렇게 남은 5개의 군집이 바로 우리의 성격 5대 특질이라고 불리우는 빅5이죠. 신경성은 그 뿌리들 중 하나인데요. 오늘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신경성에 대하여 편입니다. 공포, 걱정, 모욕감, 죄책감, 혐오, 슬픔.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불쾌한 감정들과 함께 삶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연히 배제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왜 이런 기분들을 느끼는 것일까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어두운 길을 걸으면 공포가 찾아옵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내 봉급을 보면 걱정이 들고요. 바퀴벌레를 보면 혐오감이 들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생존의 적신호가 켜지는 것을 감지하면 우리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신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오래 살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공포라는 감정은 잠재적인 위험인 어두운 밤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걱정은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어주죠. 혐오도 공포와 비슷하게 해로운 것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감정은 실제로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죄책감과 같은 복잡한 감정은 우리의 생존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죄책감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선 죄책감이 우리 몸에 새겨지던 시대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만약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죄책감이 없어서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곧바로 집단에서 퇴출당할 테고 혼자 야생을 떠돌다 얼마 못 가 삶을 마감하겠죠. 즉, 죄책감도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사가 듣기 싫은 말을 한마디 했다고 생각해보죠.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등의 생각들로 잠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잘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잘 출근해 능청스레 일을 하겠죠. 이런 쓸데없는 걱정은 아시다시피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걱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죠. 우리는 이러한 차이가 신경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 후자가 편해 보이는데 이런 신경성의 차이는 왜 아직까지 자연 선택되어져 온 것일까요? 선조들이 살던 곳은 인간이 살아남기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포식동물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고 나약한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해야만 했으며 그 집단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던 환경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나를 곤두세우고 생존하기 위해 사투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매일매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무리해서 버림받거나 잡아먹히는 것에 비하면 훨씬 괜찮았을 것입니다. 편함과 즐거움과는 별개로 정말 생존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사소한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생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높은 신경성은 우리의 생존 대신 우울증, 공포증, 섭식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 발병을 돕고 있죠. 또한 불면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을 관찰하여 보면 자부심이 낮고 지나치게 수줍음을 많이 타며 자신의 자아개념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요. 난 왜 살지? 난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걱정을 하면 할수록 걱정거리가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베이스 자체가 부정적이기에 인생이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들 스스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비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성격에 좋고 나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신경성도 이 법칙을 피해가진 못합니다. 이는 잠시 미뤄두고 우선 신경성의 개인차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외향성 때와 마찬가지로 원인은 아마 우리의 뇌에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죽음, 화난 얼굴, 장례식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며 뇌를 관찰하여 보았는데요. 그때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편도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편도가 더 강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또한 우측 전두엽이라는 곳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할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데요.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 특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엔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하죠. 즉, 일반인에 비해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식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분비해주는 약물을 체내에 투입할 경우 부정적인 감정이 억제되죠. 그리고 세로토닌과 친화성이 좋은 마약류 물질들을 하면 아주 기분이 하이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즉, 우리의 몸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될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문제는 세로토닌 전달 유전자의 형태가 사람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세로토닌 전달 유전자를 총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짧은형과 긴형으로 나누어지죠. 이 2개의 세로토닌 전달 유전자 중 1개라도 짧은형에 해당된다면 신경성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고, 그 이유는 편도의 반응성이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또한 그들은 우측 전두엽이 잘 활성화되지 않아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세로토닌 전달 유전자의 형태가 짧아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고 그 덕에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격엔 분명 비용과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 나빠 보이기만 한 신경성마저도 말입니다. 하지만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확률 증가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신경성의 혜택은 지금의 우리에겐 별달리 유익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현대의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대단한 성취를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일종의 치료요법으로 글을 쓸 수 있는데요. 물론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의 보다 깊은 글을 쓰는 능력은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쓰는 능력은 작가뿐만 아니라 사회 다방면에서 필요되어지는 중요한 능력이죠. 두 번째, 그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외부 환경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도모하죠. 그 덕에 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강력한 불안감은 이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일종의 채찍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 중에는 일 중독자가 많은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일이 좋아서 중독된 사람보단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불안감 탓에 일에 중독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임스 맥켄지 박사의 실험에서 신경성과 학업 성취도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성실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신경성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경성도 자연의 기질을 몇천 년간 버텨왔습니다. 비용과 혜택이 확실하다는 말이겠죠. 이래서 성격 특질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성격을 단정화해버리고 활용하기보단 성격 자체를 고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리즈 후반부에 다루겠지만 우리는 성격을 고치기보단 이 성격을 파악하여 이 성격을 활용하는 법을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상